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물가가 완만히 상승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네, 저희가 바로 어제 CPI 결과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증시가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늘 국정위가 국정과제를 내놓습니다. 최근 정부 스탠스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와 관련한 움직임들 오늘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코어위브와 서클, 서학기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죠. 두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시간 외의 흐름이 둘 다 좋지가 않습니다. 관련 소식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CPI 보고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서로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9월 금리나 기대감을 꺾지는 못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 오르면서 44,400 중반에 다가서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1.13% 상승, 나스닥 지수도 1% 오르면서 S&P와 나스닥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3대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준 만큼 S&P 500 11개 섹터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M7 기업 가운데서는 메타가 3% 올라줬고요. 또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서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급락 중이고요. 또 코어위브 역시나 EPS가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같이 빠지는 중입니다. 한편 밤사이 채권과 외환 시장도 CPI 보고서를 주시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소폭 오르면서 4.28%까지 올라섰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면서 98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주요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CPI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 2.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PI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근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어느 정도 잡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또 보고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항공료가 한 달 만에 4% 상승했고요. 또 의료 서비스 쪽도 1%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른 분명한 이유는 또 있었죠. 9월 금리나 기대감이 꺾이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관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자, 한편 CPI가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입을 열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소송 카드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 파월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 자, CPI가 발표된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파월 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연준 청사 리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파월이 이 소송 전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여기 또 too late 파월, 이 키워드 자주 등장하고 있죠. 파월이 이번에도 금리나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금리나 지원으로 정말 막대한 손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월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릭 라이더라는 인물입니다. 자, 릭 라이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월가에서 현재 비컷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밝혔는데요. CME 퍼드처에서도 트레이더들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 중인 만큼 해당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사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별 이슈들 오늘도 실적 중심으로 톱어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 상황들 점검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장 분위기도 엿보시죠. 전체적으로 모두 오른 가운데 메타 같은 경우 상승폭이 3%가 넘어갑니다. 3% 넘게 오르면서 오늘은 시총 2조 달러에 근접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노이즈가 꽤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와 함께 AMD가 중국으로 칩을 수출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15%의 통행세를 부과받게 된다라는 뉴스 계속 전달을 들으셨죠. 미국 측에서 현재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라는 진단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당국의 자회사들에게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받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실적 나왔던 기업들도 함께 톱어보시죠. 먼저 서클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기업인데요. 서클 같은 경우 상장한 이후에 처음에 성적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적표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기대감이 참 많았습니다. 실적 일단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출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EPS가 약간 부진합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정말 하회한 실적을 내놨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서클 같은 경우 장 전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장중 주가에는 실적에 대한 반영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89달러에서 시작했던 주가,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 16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1.27%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럼 실적 발표 안에서 체크할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USDC의 유통량 증가세에 주목하셔야겠는데요. 평균적으로 6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규모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652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앞으로도 수년간 연평균 40% 정도 유통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네요. 그럼 다른 수치도 함께 비교해 보시죠.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 1.26억 달러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익률도 50% 그리고 RLDC를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통비용 제외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38%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서의 이익률이니까 정말 순이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경영진의 코멘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25년도의 이익률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네요. IPO 다음에 내놓았던 처음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어떻게 진단해 봐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코어위비의 실적도 확인해 보시죠. 코어위브 같은 경우 계속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분기의 실적 부진을 이어갔을까가 조금 더 키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실적 수치부터 비교해 보시면 EPS가 좀 눈에 띕니다. EPS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장중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6% 상승했다라는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장 후에 그러니까 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도 시간 외에서 지금 현재 7% 넘게 급락하는 중입니다. 그럼 6% 정도의 상승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밑에 있는 소제목을 조금 더 먼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JP모건이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코어위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는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서 언급된 대로 시간 외에서는 현재 7% 넘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JP모건발의 주가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쇄되면서 다시금 성적은 아직일까라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7월 이후에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연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두 종목 모두 서클과 코어웨이브 모두 IPO 이후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CPI 얘기로 바로 시작해보죠.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네. CPI는 또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 대표님은 이번 보고서 어떻게 보셨죠? 네, 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시장은 이거를 그냥 통째로 호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특히 중소형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99%, 네.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2.99% 급등했는데요. S&P 500의 11개 업종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7월달 CPI가 이제 그 전월 대비 뭐 전년 대비 전부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근원 CPI가 문제거든요. 근원 그렇죠. CPI는 특히 전년 대비 3.1% 상승했는데 이게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네. 7월 CPI 발표 중에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 물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상품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슈퍼코어라고 하는 서비스 물가는 0.48% 상승했는데 이게 예.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그 9월달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모습인데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까지 올라갔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연내 3번 인하를 할 것이다 하는 게 예. 51%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을 매일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네. 이게 기대감만으로 다 오른 건데 사실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관세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7월달 PPI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또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9월 FOMC 회의가 보니까 16일에서 17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8일 새벽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9월 5일날 발표되는 또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11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아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주의하실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긴 했지만 증시 자체가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CPI 보고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역시나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CP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참지 않고 곧바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CPI가 뭐 나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수치만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네,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트럼프 발언 어떤 게 있었죠? 이게 파월 의장하고는 아마 좀 철천지 원수가 아닌가 이렇게 뭐 시간만 네. 나면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즉시 금리를 또 인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미 어차피 금리를 인하하려면 9월달 FOMC까지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늑장 대응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계속 이 파월을 비난하는 이유가 사실 이 물가 상승 인플레가 오면 그 책임이 관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신이 트럼프 일기 때 임명한 게 파월 의장인데 예. 문우신 전 재무장관이 추천을 잘못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파월이 또 5천만 달러짜리 연중 건물을 보수공사하는데 30억 달러를 썼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보수공사 현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검토 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막대한 현금이 국고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CPI 결과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비용이 소비자가 아니라 외국 정부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를 또 집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또 그 전망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한 거죠? 그 골드만삭스와 골드만삭스 CEO가 저는 이게 몰랐었는데 골드만삭스 CEO가 DJ 전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 DJ라고 하면 이제 음악을 뭐 믹싱하고 이런 맞습니다. DJ를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CEO는 DJ나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거침없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연일 파월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또 밤사이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블라드 전 연준 총재, 그러니까 연준 의장 후보예요, 지금. 예, 이분은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를 목표로 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네. 의장직을 수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이 했고요. 블라드라는 인물이 예전에 그 항상 매파적이었던 네, 인물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예. 요즘 매파와 비둘기파 구분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언제라도 이 포지셔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치몬드 연은의 박힌 총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그 인플레 억제와 고용시장 지원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스티브 마린 최근에 이제 연준 이사로 지명되신 분이죠. 그렇죠. 이분은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증거는 없다. 네. 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캔자스시티 그 연은 휴미드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적절하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연준 위원들 간에도 좀 시장을 갈리고 보는 있네요. 견해가 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연준 위원들의 반응들도 같이 좀 챙겨봐야 될 듯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15% 매출세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이제 판매 수익금의 15%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 단계 이렇게 낮은 차원의 AI 칩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또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 칩을 사용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유 기업이나 민간 기업 모두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이거를 사용한 H20 칩을 사용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하게 시장을 지금 지배하면서 이런 악재들이나 묻히고 있는 네. 건데 이런 장에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15%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미국 내 의원들도 조금 좋지 않은 견해로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기업에 갈취하는 걸 사실 좋게 예. 보는 의원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국의 무슨 자산관리 업체 애널리스트는 그래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15% 내더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미국 증시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누는데 일본 증시에 대한 얘기 오랜만에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관세 때문에 일본의 그 뭐 주요 자동차 기업인 도요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케이 지수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자리를 소니라든지 소프트뱅크, 닌텐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는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기업명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나 반도체, 게임, 패션 이런 주요 상장사들의 견조한 실적이 이 자동차의 실적 부진을 딛고 지금 미국의 관세 우려를 잠재우면서 지금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이제 7월까지 61조 원을 이제 기업 자사주 매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투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4만 4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닌텐도 보시면 올해 주가 상승률이 53%, 그다음에 신나오, 소프트뱅크, 소니그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도요다는 지금 53%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극과 극의 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지금 일본이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 침체 시에는 금이나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엔화가 부각이 되면서 또 엔캐리 트레이딩이 시장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에 대한 점검까지 봤고요. 자, 이번엔 종목단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테슬라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테슬라 지금 뭐 머스크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슈퍼컴 개발팀 도조가 이제 뭐 종료됐다. 공식 확인이 된 건데 어떤 이슈들이 나왔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도조 AI 슈퍼컴퓨터나 그 칩 개발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엔지니어 인력을 여러 부서로 재배치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상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머스크 CEO는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소유한 챗봇 앱 그록이 앱스토어 순위에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금 그 애플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은 오픈 AI를 제외한 어떤 AI 기업도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반독점 위반이다. 그래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아메리카당 또 창당 얘기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좌충우돌 하는 포지셔닝이 별로 주가에는 영향을 주게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에 테슬라의 또 북미 서비스 책임자가 사임하는 걸 필두로 해서 핵심 임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9월 말에 전기차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아무리 내년 말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수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지나야 될 것으로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역시 구겐하임 같은 이제 투자은행에서는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업데이트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걸로 갖고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3달러까지 낮췄어요. 상당히 많이 175달러까지. 낮췄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는 뭐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외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350달러 정확히 찍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지금 340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50에서 370달러 선을 넘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밑에서 잡아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 외에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클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자,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을 마감하고 나서 공개 매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6%대 급락하고 있는데 이 이슈도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급증한 걸로 나왔고요. 잘 나와줬죠. 네, 그런데 좀 전에도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가 이제 그 예상치를 하회한 걸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크게 갭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서클 같은 경우는 USDC라고 하는 그 유통량이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됐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사실상 보시면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증가했고 3분기 들어서도 추가로 6% 이상 증가했다. 이런 유형이 나왔는데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S나 향후 전망들은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향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장중에도 전형적인 전강 후약을 보여줬습니다. 시초가 부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처음에는 한 10% 정도 급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 이더리움 기반의 USDC이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 투자 수단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기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장하고 나서 캐시우드 펀드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달러가 약세,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갔을 때는 가상자산은 보통 강세를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그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그 주가의 흐름이 당분간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흐름을 보면 지금 120달러, 130달러 정도 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200달러 선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클과 관련해서는 실적 자체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 매각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6% 빠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끝으로 코어위브 실적까지 같이 뜯어보죠. 락업 해제에 더 주목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실적은 나왔는데 이제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장에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역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일이 이제 8월 14일이냐 9월 24일이냐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보호 예수가 풀릴 경우에 전체 주식의 83%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요. 187달러 찍고 지금 완만한 하락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데이터 센터 임대주이자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이제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대주주들이 반대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때고요. 이제 진입은 저는 좀 자제하시고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이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에 임하셔도 늦지 않겠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코어위브의 경우에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 급락 중이거든요. 센티먼트가 별로 좋지 않은 만큼 투자하실 때 해당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